네, 안녕하세요. 주희입니다. 오늘 상담 가는 날이거든요. 근데 원래 제가 평일에 예약을 하고 상담을 다녔는데 이번에는 거기 상담 클리닉에서 휴가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일날 상담하던 거를 주말에 상담할 수 있겠냐 해가지고 지금 상담한 지 한 4일 만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가면은 아마 상담만 할 거예요. 저번에 뭐 검사 결과도 다 들었고 그 뭐 방법론적인 것도 궁금했던 것도 다 물었고 했으니까 오늘 가면은 상담하면서 더 알려주실 행동치료 같은 것들 있으면 알려주실 것 같거든요. 주말에 상담하는 건 처음인데 거의 저녁 가까운 시간에 상담을 하거든요. 5시에 상담을 할 수 있겠냐고 하셔가지고 5시에 가는 건 처음이어서 이것도 재미겠죠? 또 오늘 또 가보면은 또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매번 가던 시간대가 아니고 좀 다른 시간대여서 가는 풍경도 좀 다를 것 같고 그래서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잘 다녀올게요. 비와. 비 와요. 전철 타고 가야겠다. 뛰어왔는데 눈앞에서 놓쳤어. 오늘 왜 이러죠? 이상하네. 내려서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늦었기 때문에 평소에 가지 않던 지름길로 좀 가야겠어요. 우리 수요일날 21일 수요일날 2시 정했어요 그때? 아니요, 안 정했어요. 21일 날로. 네, 좋아요. 21일 2시. 네, 알겠습니다. 1층으로 가고 있습니다. 상담이 끝났어요. 다음 상담은 평일로 잡았어요. 원래는 따릉이 타고 집에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비가 와가지고 그건 안 될 것 같고 일단 전철을 타고 집 근처에 내려서 거기 근처 카페 가서 공부하려고요. 오늘은 여기 근처에서 카페를 가면은 비가 나중에 많이 오면 답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집 근처 역으로 갑니다.
네, 주희입니다. 오늘 6차 상담 잘 다녀왔고요. 이번에 가서는 상담 선생님과 저의 트라우마와 PTSD의 원인에 대해서 좀 깊게 얘기를 하고 왔어요. 그 전까지 제가 했던 행동치료들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적응치료인데 제가 이제 그 적응치료에 많이 익숙해졌으니까 다음 치료로 넘어가자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치료하는 게 아이 작업이라는 건데 이 아이 작업은 저의 트라우마와 PTSD 원인에 대해서 조금 말을 해야 이게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좀 말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받지 못했어요. 자라오면서도 스스로 내가 우울증인 것 같다 라고 어느 정도 자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치만 일단 성인이 돼서 엄마에게 벗어나야겠다 이 생각만 하면서 스스로 알아서 열심히 제 살 길을 찾으면서 컸었어요. 지금은 엄마랑 연락을 끊고 살고 있거든요. 그치만 이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엄마로부터의 고통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원인이 돼서 제가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갖게 됐어요. 저같이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이가 자라나는 발달 과정 속에서 받았어야 되는 것들이 결핍되면서 이제 신체적으로, 감정적, 인지적으로 고통받았던 기억들이 뭔가 떠올리기 싫은 그런 암묵적 기억들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억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치료가 배웠던 적응 치료와 아이 작업을 해줘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아이 작업은 어릴 때 그 결핍됐던 부분들을 이제 채워주는 거예요. 제가 안전하다고 느껴야 된대요. 나는 안전해. 지금 이대로 괜찮아. 나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야. 이런 말들과 이제 스킨십이 있어야 된대요. 내가 내 자신을 안아주고 몸을 쓰다듬으면서 몸에서 제가 안전하다고 느껴야 된대요. 이 다음으로는 저한테 나타나는 아이징표라는 게 있어요. 트라우마를 가지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저의 그 아이가 이제 어떤 행동들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징표들을 찾아서 암묵적 기억에 접촉을 하는 거예요. 정확히 내 기억이 어땠고 감정이 어땠는지를 이제 상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마음 돌봄을 하면서 핵심 조직체와 이제 연결을 해줘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때 내가 신체 감각이 어땠는지, 그리고 움직임, 동작, 오감, 지각, 감정, 이때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는지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고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요. 이거를 하는 이유가 그때 당시에 알아차리지 못했던 나의 그 상태와 그 경험을 어떻게 내가 조직화를 했는지, 어떻게 나에게 접목을 시켰고 어떤 신념을 가지게 됐는지, 이게 암묵적 신념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특정한 상태의 기억을 이제 심화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상담사가 의도적으로 내담자를 변화시키려고 막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 특정 기억에 머무르면서 내 감정이 어땠고 내 사고가 어땠고 내 신체적 느낌이 어땠는지를 이렇게 머무르면서 느끼면은 이제 내담자들이 스스로 이제 느낄 수 있는 힘이 생기면서 아픔이 자연스럽게 이제 희석이 되는 거예요. 아프고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더 생기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몸에 이 신체 감각들이 모여서 감정이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몸에 이제 감각들을 느끼는 방식 자체가 제가 존재하는 방식인 거예요. 내가 존재를 하는 방식이라는 게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되는 거고, 느끼는 방식이 바뀌어야 존재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지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과도 대하는 방식이 이제 달라지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참 그냥 말만 들어서는 그렇게 그 기억에만 머무르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지 않아? 이러는데 실제로 해보면은 훨씬 그 다음번에는 그 아픔과 그런 것들이 둔감해져요. 이제 우울증 환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이 울거든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막 이렇게 웃으면서 막 이러다가도 갑자기 슬프고 막 주체를 할 수가 없어. 눈물이 그냥 흘러요. 근데 그 이유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그 이유가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암묵적 기억이
느껴져서 감정으로 표출이 되면서 눈물이 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순간순간 어릴 때 엄마가 나에게 했던 그런 행동들이 문득문득 떠올라서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갑자기 그걸로 인해서 공황이 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런 작업을 이제 하면서 스스로 힘을 키워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잘 하고 있어요. 오늘도 조금 다녀와서 좀 에너지 소모가 많아서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하면은 더 나아지는 걸 알고 느끼니까 더 용기를 갖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